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글로온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셔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이 우리 시장 간다. 네. 네,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네. 진짜 계속 갑니다. 네. 지난주도 강했고 뭐 네. 이번 주도 약할만한가 싶으면 또 마감 들어서 네. 또다시 상승하고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네.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계속 조심스러우면서도 어쨌든 올라가니까 네. 뭐 최고치까지 지금 그렇게 많이 몇 포인트 남겨두지 않고 있어요. 한 90포인트, 100포인트 지금 남겨두고 있는데 시장 상황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강한 건 맞죠? 네. 불장 맞습니까? 네, 강한 시장 네. 속에서 그래도 시장 참여자분들이 양날의 생각일 것 같아요. 양쪽으로. 예, 이걸 누리고 계실 수도 있지만은 네. 그 와중에 좀 소외되는 있죠. 네. 그런 상황에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뭐 충분히 지금 아직 도달하지 않은 종착점 그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소외돼 있다 하더라도 피날레 시세라고 하죠. 그런 거는 위로 키를 맞추는 그런 시세가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시장 좀 아직 편하게 봐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피날렛이세요? 네, 그럼 거의 약간 마무리예요? 그건 이제 네.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 시장 같은 경우는 단기로 꺾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간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본다라고 네. 하면 1, 2년 정도는 더 흘러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좀 유동성 이런 게 시장에 유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바라보던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을 보던 관점은 좀 있고 새롭게 그렇군요.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를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가 아니라 이게 단기가 아니라 한 연 단위로는 네, 일단 네. 흐름을 탔고 네. 계속 좀 잘 갈 가능성 물론 그 안에선 등락이 좀 있겠지만 네. 쭉 좀 우상향 갈 가능성을 높게 보고 계시는 건데 거기에 힘은 유동성이 중심에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좀 그러면 간밤 시장부터 좀 정리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는 혼조였는데 뭐 엔비디아 오르고 반도체주 굉장히 좋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지수는 네. 뭐 대형주 중심으로 오히려 하락했고 네. 기술주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끌어주는데 이 정도 지수도 좀 약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경계심 가운데 반도체만 빛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반도체 외에는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시장은 지수는 오르는데 어떤 종목이 오르지 이런 경우가 좀 느껴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오를 때도 한순간에 올랐다가 쉬어가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미국 시장에 비추어서 우리나라 야간 선물 시장은 좀 약했어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그 야간 선물 시장보다 우리나라 이제 주간 선물 시장이죠. 그때가 상대적으로 좀 강할 수가 있는 게 아무래도 우리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되려 좀 오르고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큰 걱정은 없고 다만 생각해야 할 점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 랠리에 있는 종목들이 있다 보니 자칫 이게 심리로 오르는 종목이 신고가가 났을 때 추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시장 속에서 한 종목이 오르고 이 추세가 있는 종목이 쉬다가 나머지가 또 키를 맞추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오른다고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좀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런 구간들을 노려서 좀 채워넣고 차례가 왔을 때 또 누리고 근데 주식 비중은 여전히 높아야 되고요. 근데 다만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종목의 신고가가 12,000원이에요. 근데 12,000원에 샀다가 11,000원 이런 가격대로 빠졌다가 13,000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차익 실현해주고 상대적으로 빠져 있는 쪽을 또 채우는 그런 쪽. 그러면서 주식 비중은 거의 풀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야간에
반응들, 네. 뭐 뉴욕 시장에서 나왔던 힌트들, 그리고 오전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뉴스들이 뭐 계속 쏟아져는 나오고 있어서 네. 뭐 이런 부분들로 우리 시장에 오늘 요 섹터의 움직임이 뭐 위든 아래도 좀 있겠다 하는 부분들 힌트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네. 이게 대체 에너지 쪽을 우리가 보면 대체 에너지요. 네, 네. 이 중에서 뭐 원전은 계속 종목이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풍력이나 태양광, 특히 태양광 쪽 같은 경우가 미국의 퍼스트 솔라는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우리나라도 이 에너지원 중에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뭐 태양광에 대한 부분의 활용 그게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을 좀 오늘 시장에서는 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관련돼서 네. 뭐 반도체 쪽도 그렇고 AI 쪽도 그렇고 네. 어쨌든 투자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도 좀 연관시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나라 네. 반도체 주는 계속 강해 왔어요.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차별화되기는 하지만 강해 왔고 다만 이제 장비주 이런 쪽은 강하지는 않거든요. 철저하게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단또 AI를 탑재한 서버와 관련된 IT 쪽 예를 들면 뭐 이수페타시스, SK 하이닉스 이런 쪽이 핵심이다 보니까요. 뭐 지주 두산도 있겠고요. 그래서 반도체가 전체로 오른다라고 생각은 버리고 바라보던 서버와 관련된 쪽 이수페타, 하이닉스는 30만 원에서는 조금 주저하는 상황. 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정도로. 반도체 안에서도 네. 이 AI와 네. HBM이라든지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그 네. 라인에 있는 부분들 위주로 네. 좀 철저하게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 어제 좀 눈에 띄었던 게 네. 코스닥의 탄력이 훨씬 좀 좋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바이오가 좀 이끌었다. 네. 바이오에 대해서는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돌 때 바이오 차례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 했던 게 요즘 좀 흐름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요거는 좀 연속성이 있는 상승이었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 전체적으로 업종이 공통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네. 될 것 같아요. 그 공통이라고 하면 어떤 업종이 쉬어요. 쉬는데 제약 바이오는 기본으로 뭐 임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로열티 수치 이런 구조가 깨지지 않았어요. 네. 지속되고 있단 말이죠. 다만 수급에 대한 부분의 이슈로 순환매가 빠졌다가 들어오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어떤 업종을 볼 때 우리가 펀더멘탈이 훼손됐냐 안 됐냐. 근데 훼손 안 된 쪽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들어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엔터, 뭐 엔터 전부다. 아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뭐 지금 상장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 그런 부분으로 주가는 빠졌어요. 근데 계속 기업에 대한 부분의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가격 조정 나왔으면 가지고 와볼 수 있죠,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처럼 펀더멘탈 훼손 없는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빠져 있으면 순환매가 돈이 진입을 미리 해놓는 것도 방법이고요. 근데 펀더멘탈 훼손이 있는데 주가는 빠져 있다. 네. 라고 하면은 순환매에 대한 부분에서는 강도가 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2차 전지 업종 네.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러면 이사님 지금 보면 네. 사실 코스피는 지금 연일 뭐 3년 몇 개월 만에 최고치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100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다 최고가까지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코스닥을 보면 네. 지금 812선이잖아요. 네. 지난해 7월 이후 한 1년 만에 지금 810선 회복이고 그러면 최고 기록은 뭘까를 좀 살펴보면 네. 2021년 8월 그러니까 약 한 4년 전에 네. 1062선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최고까지의 라인 갭을 생각해 보면 아직 코스닥은 좀 멀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나온 얘기가 코스피 올라간 만큼까지는 아니어도 좀 따라가지 않을까가 코스닥을 보는 시점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워낙에 이제 정책 기대감 쪽으로 모아지는데 그게 대부분 이제 코스피 쪽이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쉽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수의 면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서가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파마리서치 이 순이거든요. 네. 근데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옮겨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요새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거의 확실한 건가요? 뭐 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옮겨갔다라는 네. 가정에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점은 코스피가 올랐으니까 코스닥이 키를 맞출 수 있다라는 점은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수 구성 종목의 면면을 봤을 때는 아까 펀더멘털 훼손이 있는 2차 전지 쪽의 핵심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아예 2차 벨화가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펀더멘털 회복되지 않은 시가총액 상위주다 보니까 또는 시총 상위주 같은 최상위주 같은 경우가 시고 예를 들면 거래소의 삼성전자의 지수에 대한 비중이 이제 10% 중반까지 떨어졌잖아요. 코스닥도 만약에 지수가 올라갈 때는 알테오제는 그 이전했다라는 가정을 두고 소비재 쪽에 올라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파마리서치,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른 성장주들 휴젤 이런 쪽들이 올라오면서 코스닥이 시총 상위에 대해서 구성이 바뀌면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쪽 종목들 코스닥의 구성 종목 상위들을 보면 다 한 번씩 시세가 낮고 하다 보니까 거래소가 조금 더 유리한 게 아직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도해서 우리가 네. 흔히 뭐 조방원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연속성을 가지고 약간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힘보다는 네.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그 정도로 봐야 되는데 네. 이미 좀 돌았다 뭐 이런 그쵸.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다면 추세적인 어떤 강한 시세는 여전히 코스피 쪽으로. 네, 코스피 쪽이고 코스닥은 지수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종목 보시면 될 것 종목별로. 같아요. 네. 네, 어차피 지수는 우상향하는 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종목 픽 잘하면 뭐 괜찮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앞서서 원전 말씀도 해주셨는데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AI 쪽 인공지능 에너지 분야 투자 계획 이제 네. 100조 얘기 지금 나와서 원전주 같은 경우도 이제 움직였고 네. 관련돼서 우리도 좀 봐야 되는 연결고리가 있는 건가요? 여전히 원전은 네. 주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봐야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짚고 갔던 부분을 그대로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이게 산업재는 단기 시세가 아니라 한 3년 정도는 지속될 수 있음을 짚고 갔었어요. 그런데 3년. 3년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AI를 탑재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이 수주를 해야 되고 그게 올해 말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1년 차예요. 그러면 이건 1년 차 뒤에 2년이 더 남아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에너지도 순환매가 돌겠죠. 원전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뒤에는 미국 주도의 LNG 이런 쪽이 하반기, 내년 초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겠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시세가 왔다 갔다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 원전 관련된 종목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그냥 해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주사, 네. 원전주, 요 수급 보면은 외국인이 좀 사는 모습들 이런 거는 지속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수급적으로도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지속성이 있고 이 상법 개정에 대한 부분의 핵심이 지주사의 할인 요소들, 그 다음에 자사주의 활용 이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구체화가 돼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지주사는 지속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에너지 쪽 원전 관련된 쪽도 지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부분은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의 변화들, 정부 주도하에 미국과 우리나라 여기에 교집합, 그거는 원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드라이브는 뭐 상법 개정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정부 주도의 정책 변화 거기에 핵심이 되는 업종은 시세 지속성은 있고 다만 이 시세 지속성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었냐라는 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올라왔으니까 있는데 이미. 그래도 아직입니다.
상승 쪽으로 네. 룸이 있다. 네. 그 상법 개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어제 의결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상법 개정안 의결을 했고 여기엔 3% 룰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근데 이달 내에 뭐 네. 23일 얘기 나오고 있는데 집중 투표제 의무화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추가 개정안을 또 처리할 예정이다. 뭐 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좀 검토가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다는 얘기 나와서 네. 상법 개정에 대해서 속도감,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도 요건 좀 생각해 보자라고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속도감이 확실히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좀 뭐 진행과 관련된 부분의 속전속결은 긍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없던 게 새롭게 진행이 되고 시장 일각에서 생각을 하는 건 뭐 상법 개정이 진행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 운영을 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한데 그 면면을 봤을 때는 뭐 주식 시장에게는 또 좋아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에 따른 대응을 할 거다 보니까 긍정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부분은 강화가 돼서 조금 계속 속도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법 개정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게도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힌트 또 하나 주세요. 네. 섹터 힌트 또 하나 주세요. 아까는 대체 에너지, 네. 뭐 풍력 이런 네. 거 말씀해 주셨고 어떤 부분 또 간밤에 뉴스 중에서 우리 시장에 이거 연결이 좀 되겠다 위든 아래든 이런 게 뭐가 있었을까요? 반도체 네. 쪽이었고요. 반도체. 근데 스테이블 코인 이런 쪽은 확실히. 좀 쉬어갈 수 있고, 쉬어갈 수 있고. 왜냐하면 이게 법안과 관련된 부분의 통과가 무너진 건 아니지만 조금은 지연된 느낌? 지연이 네.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부분을 활용해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도 편입을 못 하신 분들은 뭐 차차 편입을 할 수 있는 가격대 뭐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쪽은 뭐 계속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 화장품 이런 쪽도 좀 네. 보셔야 되는 상황들.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이펙에 이제 온다. 네네. 네, 중국 정상 비롯해서 그 초청장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들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영향이 계속 되는 건가요? 네, 그 화장품 부분과 쪽으로? 네. 이제 실적이 실적이 워낙에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네. 있죠. 뭐 소비재 쪽에 뭐 파마 리서치 이런 쪽도 그렇고 이번에 아모레퍼시픽도 뭐 실적에 대한 부분에 기대감이 존재하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 얘기를 사실 하고는 있거든요. 제가 네. 중요하게 안 전해드린 내용 중에서도 내달 1일부터 관세 부과한다. 추가로 뭐 대여섯 개 무역 합의 노력 중이고 인도네시아 합의된 거 뭐 말씀드렸었고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관세는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네. 좀 약간 비유를 동물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물? 네. 네. 무는 개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라고. 예. 어. 예, 진짜 무는 개는 안 짖고 이렇게까지 네. 계속 얘기를 네네네.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는 이 타코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스무스하게 계속 시장에 녹여놓는 것 같아요. 네.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8월 초 시기에 가서는 어느 정도 합의안이 나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파국으로 가서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야기되면서 시장이 여기에서 뭐 우리나라 3,200인데 3,000이 만약에 깨진다 예를 들면 그러면 시장의 주식 뭐 못 늘렸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한번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새로운 폰 출시 네. 이슈 그런 가운데 애플 폴더블 아이폰은 내년 출시하는 뭐 이런 얘기들 네. 요 약간 시장에서 조금 이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반짝 또 이슈를 받는 네. 이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아요. 네. 관련된 종목들 네. 어제 그 시간외 그 대체거래 시간외로 네. 시세가 난 종목이 있을 거예요. 이 폴더블 관련해서 네, 네. 그런 종목은 좀 지속성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챙겨 보시면 되고 네. 왜냐하면 일정이 이제 애플이 구체화해서 얘기를 했다 보니까 뭐 이 부분은 계속 지속성이 있는데 힘은 좀 약하죠. 왜냐하면
폴더블이라든지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기를 넘어서 그러니까요. 성숙기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시장을 스마트폰 시장의 뭐 10%를 가지고 간다. 이런 쪽의 제품이 나와주면 새롭게 또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좀 고만고만한 상황이다 보니 관련된 종목 정도 플레이하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로봇도 좀 짚어주세요. 로보티즈, 오픈 AI의 뭐 휴머노이드 공급, 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고 로봇 전반적으로는 좀 영향이 어떨까요? 테슬라 쪽이 좀 네. 이끌어 줘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 네, 오. 그쪽에서 기존에 예고됐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출시되는 그 구체적인 일정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야기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부각될 수 있어 보이고요. 로보티즈는 일회성 재료. 그래서 어제 시세가 낮고 이 시세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로보티즈 이제 2대 주주가 LG전자 네네, 뭐 그렇죠. 이런 이슈도 네. 부각이 좀 되고 있고 네. 로봇 쪽이 사실 순환매 가운데 한 번씩 튀는 또 네. 분야잖아요.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족 보행 네. 로봇을 뭐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한화 로보틱스 미국 공장에 이동 로봇 공급한다. 로봇 쪽도 한 번씩 이제 튈 만한 이건 재료들이 충분히 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네. 시간은 걸리지만 네. 스타는 하나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제품이 침투할 수 있는 시장 규모를 보면 시장 규모, 그다음에 거기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할지가 도출이 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자가용 시장을 대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의 자가용 시장.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대중에 침투할 수 있는 가격은 자가용 한 대 가격 정도. 근데 그걸 테슬라는 옵티머스가 구현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그 승용차 시장에 이걸 대체하는 단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매출을 도출해 보면 이게 경단위 시장이거든요. 네, 경단위 시장 정도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네.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답은 나오는 거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은 걸리지만 봐야 한다라는 점. 네. 테슬라 말씀을 해주신 김에 이제 로봇 쪽도 있지만 네. 테슬라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 네. 간밤의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임원이 또 이제 주요 임원이 이탈을 했다라는 이슈도 있고 한편으로는 인도 시장 진출 이슈도 있어서 네. 근데 테슬라와 우리 2차 전지 이제 섹터와는 조금 관련성이 최근에 좀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같이 좀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별개로 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차 전지 쪽은 아예 데이터 돌아서는 걸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수요에 대한 부분의 확인이겠죠. 시장에서 냉정하게 바라볼 점은 데이터 안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가격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테슬라와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별개인 상황이고 아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다시금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보다는 중국의 2차 전지 종목들이 시세가 더 강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네. 시장에 대한 점유율의 상위면은 중국이 다 가지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 생각까지 하면서 보되 만약에 여기에서 상황이 좀 급진적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면은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쪽이 추후에는 좀 부각은 될 수 있으나 아직 그 부각이라는 단어에 걸맞는 데이터는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진짜 짧게지만 방사는 어떻습니까? 어제도 괜찮았는데 네. 방산 좀 그러니까 숫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건 숫자도 나오는 업종이긴 한데 이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방산 어떻게 보세요? 그냥 순환매 네. 국면에서는 계속 가격 메리트 들어오면 어. 좀 할 수가 있고 이번 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충분히 예상치 그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관심도는 조금 떨어져 있는데 방산 쪽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네. 시작이니까 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운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